네, 교재는 341페이지 제15장,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거는 도커에서 이제 플러그인으로 제공하는 녀석인데, 네, 도커 1번에서 도커 시스템 버전, 도커 버전인가요? 자, 도커 버전. 여기 안 나오네요. 도커 시스템 인포로 볼까요? 자, 도커 시스템 인포메이션. 자, 클라이언트 쪽 보시면은 플러그인에 여기 도커 컴포즈라고 나와 있죠. 네, 버전은 뭐 5.1.0 버전이고, 네, 경로는 지금 뭐 USR의 라이브러리 스큐트 도커, 뭐 CLI 플러그인스의 네, 도커 컴포즈라고 이렇게 지금 실행 파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네,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 파일로 존재하죠. 네, 도커 컴포즈. 근데 이게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게 초창기에는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으로 설치된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 그 일부러 별도로 설치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얘네들이 제공하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재 만들 때만 해도 도커 버전은 27점대인데 도커 컴포즈 버전이 2.31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버전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5.1 버전 버전 업데이트가 왕창 됐죠.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개선이 필요한 점 뭐 패치됐거나 뭐 추가됐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GitHub 쪽에 가서 요 해당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C URL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 권한 설정해주고 실행 권한 이게 처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실행 권한이 없거든요. 이 소유자 루트인데 그래서 심볼릭 모드로 뭐 U 플러스 X에서 이렇게 실행 권한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스크립트 자동 완성 그러니까 탭 누르거나 탭탭하면 자동 완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탭탭하면은 2로 시작하는 명령들 나오고 그다음에 매칭 어느 정도 매칭된 다음에 탭 누르면 원래 완성되잖아 대부분. 근데 요 기능도 없어서 자동 스크립트 완성 기능도 다운로드 받아서 뭐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이 도커를 설치했을 때 제공해주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도커 컴포즈 플러그인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옛날 버전은 명령어가 도커 하이픈 컴포즈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도커 한칸티그 컴포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차이가 있지 사용하는 방법은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도커 컴포즈가 뭔데 그러냐? 어,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도구랍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컨테이너가 20개가 필요하대요. 서로 성격이 다른 컨테이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도커 컨테이너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몇 번? 네, 20번 설정하셔야지 20개가 생성 구동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도커 컴포즈는 이 도커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바로바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어,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제작합니다. 코드. 코드를 제작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그런 플러그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할 수 있는 코드를 제작한 다음에 이 코드를 도커 컴포즈에 의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에 제약된 컨테이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쭈루루룩 순서대로 다 이렇게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코드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방법을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해서 IAC라고 하거든요. 코드형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그러니까 코드를 기반으로 또는 코드에 의해서 인프라 구조를 만든다라는 그 건데, 그래서 이 도커 컴포즈는 그 IAC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IAC. 그러면은 이 도커 컴포즈는 이 코드를 제작할 때 해당 그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야물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제작하거든요. 야물. 음. 야물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제작하는데 뭐 별도로 막 이 야물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없고 그냥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은 딜러쓰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딜러쓰기. 그러니까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을 그 파이썬처럼 들여쓰기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 할 때는 그 본인이 기준을 정하세요. 두 칸으로 하시려면은 계속 두 칸, 네 칸으로 하시려면은 계속 네 칸. 이게 정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중에 탭키는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들여쓰기를 해도 그냥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들여쓰기 문법을 사용하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장 가지고 하면은 불편하겠죠? 이 들여쓰기를 본인이 직접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메모장보다는 네, 구글에서 사우라임 텍스트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사우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편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클릭해서 여기 윈도우즈 포터블 버전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해서 바로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수업용 도구에 서브라임 텍스트하고 제공해드렸고, 저희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그래서 바로가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가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가기 만들고, 네,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다 빼놓으세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뭐 업데이트 나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그거 안 할 거고. 자, 실행되셨어요? 자, 그럼 파일에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이즈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 개인 폴더, 제가 말하는 개인 폴더는 도커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냥 compose.yml, 아니, yml, 확장자는 yaml, yml 둘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compose.yml,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하지 말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야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물로 선택하고 저장. 그래서 확장자를 YML로 하고 파일 형식을 야물로 해주시면은 어, 이 코드를 제작할 때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줘요. 편안하게. 많이 틀리시는 게 들여쓰기거든. 처음에. 네. 자, 그러면은 저 따라서 입력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교재 344페이지 보시면요. 자, 원래 옛날 버전은 버전 뭐 3점 몇, 뭐 버전 2점 몇, 뭐 버전 1점 몇 이런 버전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전을 사용하시면 그 경고 메시지가 떠요.
네, 어떤 경고 메시지가 뜨냐면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없으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비스부터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 오타 뭐 들여쓰기 이런 거 많이 틀리겠죠? 하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자, 서비스 콜론하고 그 엔터를 하면은 갑자기 뒤에 서비스가 완성이 되죠. 네. 이게 보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향키 그냥 아무거나 왼쪽 오른쪽 한번 한 다음에 엔터. 자, 보니까 어때? 들여쓰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들여쓰기가 자동 몇 칸 된 것 같아요? 두 칸 된 거예요, 두 칸. 봐봐, 두 칸 된 거잖아, 두 칸. 만약에 콜론 안 하고 엔터 하면 들여쓰기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얘네들이 문법적으로 예, 콜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 콜론을 쓰고 엔터 하면 이렇게 자동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웹 서버, 네, 콜론하고 엔터. 자, 이미지 콜론 한 칸 띄고 엔지닉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자, 웹서버라고 하는 그, 뭐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원래 컨테이너는 아니고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 그러니까 웹서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 건데,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할 때 엔지니스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엔지니스 이미지. 그리고, 자, 포트스는 엔터, 따옴표 8080, 그다음에 디펜드스 언더바 오는 레디스. 일단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긴 하지만 이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위 요소랑 하위 요소 구분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상위 요소랑 하위 요소. 그래서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레벨만 좀 구분이 되면은 들여쓰기 틀릴 일 없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웹서버랑 라인 맞춰주시고, 레디스는 이미지, 레디스 4.0을 쓸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가 몇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는데, 보통 이런 코드들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드려야 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컨테이너부터 생성이 돼야 되죠? 웹서버, 그 다음에 레디스. 근데 이 웹서버 컨테이너를 원래는 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자, 웹서버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구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펜더스 온이라고 하는 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디펜더스 온이 의존성이거든요. 의존성.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성 설정이 되어 있으면 레디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먼저 구동이 되고 나서 구동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겠지만 이 의존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테이너가 먼저 구동이 될까요? 저 레디스. 그래서 레디스가 구동이 다 완료가 되면은 누구? 웹서버 컨테이너가 구동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도커 명령으로 한다면 어떤 컨테이너부터 구동하면 되죠? 레디스부터 구동을 해야 되겠죠. 뭐 이름은 뭐 레디스, 이미지, 레디스 4.0. 그다음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웹서버, 그다음에 포트 포워딩. 이 포트스 8080이 이거 포트 포워딩 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커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구동을 한다면 이렇게 레디스 컨테이너를 먼저 구동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스 컨테이너를 구동을 하는 건데 요 내용이 그 도커 컴포즈로 만약에 한다면
야물 파일로 이런 식으로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디스 이미지는요, 그 DBMS 같은 녀석입니다. MySQL 마리아DB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그래서 도커 컴포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도커 컴포즈라는 녀석이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배포할 때도 명령어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뭐만 배포하면 되죠? 이 코드만 배포하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나중에 A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도커 컴포즈로 만들었어. 근데 B라고 하는 환경이 생겼는데 얘랑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A 환경을 위한 이 코드를 B 환경에 맞게끔 뭐 이름이랑 몇 가지 요소들만 바꿔서 넣어주면 실행하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코드 기반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작업의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게 금방 익숙해지시면은 되게 편안한 작업입니다. 근데 만약에 컨테이너 뭐 한두 개 정도만 만약에 구동한답니다. 그러면 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한두 개면은 그냥 명령으로 하는 게 더 속편할걸요? 응. 그러니까 컨테이너 여러 개, 막 대여섯 개 이상. 그럴 때 쓰시면 편하다는 얘기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니까.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이런 문법적인 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상위 레벨이랑 하위 레벨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형식은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설정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배열. 어? 배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뭐 야채다, 들여쓰기, 사과, 아니, 사과 야채, 야채 뭐 있냐, 양파, 오이, 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개의 밸류가 있다면 이렇게 배열, 야물은 배열을 이렇게 하이픈으로 하거든요. 하이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트, 음? 야채 코너, 양파, 파. 야채도 아까 나뭐 적었냐? 오이. 그 다음에 고기 코너, 뭐 돼지고기, 음? 고기, 닭고기,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음.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별도로 막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야물보면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해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요거를 좀 바꿔서 이미지가 아니라 빌드, 그 다음에 점. 여기 한 칸 띄셔야 돼. 항상. 네. 그리고 이 IAC 기반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제작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을 할 때는요. 이, 이거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뭐지?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 카멜 표기법, 그 다음에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러 개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로 통합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파스칼 표기법은요, 예를 들어서 DNS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파스칼 표기법은 첫 글자를 무조건 다 대문자라는 게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러한 요소 이름 있잖아요. 요소 이름 또는 키 이름.
그러면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가 다 대문자. 요거를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 표기법. 맞나? 뭐 오랜만에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네. 맞나 보네요. 그 다음에 카멜 표기법은 카멜이 뭐죠, 이게? 낙타. 담배도 있지만, 낙타. 낙타가 이게 애들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단어부터가 대문자. 요게 카멜 표기법. 카멜 표기법.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고 두 번째 단어부터 대문자. 요게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카멜 표기법. 그 다음에 스네이크인데요. 스네이크가 아니고 스네이크는 저거 뭐야? 스네이크 우리 알고 있는 거. 뱀새끼 뱀. 네. 얘는 뭐냐?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언더바로 이제 표기하는 겁니다. 언더바. 그러니까 이게 뱀처럼 막 그러니까 이런 식 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커 컴포즈에서 사용하는 야물 포맷에 작성하는 코드는 어떤 표기법인 것 같습니까? 요것만 봐도 스네이크 표기법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대소문자는 자유로운데 단어 여러 개가 합쳐진 요소 이름은 언더바로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을 해요. 네, 근데 또 다른데 어디서는 카멜 표기법, 또 어디서는 파스칼 표기법. 네, 이런 게 좀 다 달라요. 아시겠죠? 환경마다. 근데 이 도커 컴포즈에서는 스네이크 표기법인 것 같아요. 이 디펜던스 언더바 온 이런 것만 봐도. 자, 그래서 요것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가 이거 이미지 엔지닉스가 아니라 빌드 한 칸 띄고 점 요렇게 할 건데,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웹서버 이미지는 그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도커 파일 있죠.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빌드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코드를 제작하면은 도커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요것 좀 만들죠. 자, ls, cd 도커 우리 실습 디렉토리에 ls, 자, cd 10번 컴포즈 여기로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이동이 되어 있으면은, 자, 사전에 준비된 파일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vi 편집기로, 파일명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도커 하이픈 컴포즈.점 야물. 이렇게 하셔야지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얘도. 자, vi, 도커 하이픈 컴포즈.점 야물. 자, 엔터. 자, 임용보드 A.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비스, 웹서버, 빌드 한 칸 띄고 점, 포트스, 8080, 디펜드스 온, 레디스는 이미지 레디스 4.0. 자,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들여쓰기도 이 확인 편하지 않나요? 이게 점선 처리돼 있지 않아? 그치?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일단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웹서버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얘처럼 직접 지정한 게 아니라 빌드 한 칸 띄고 점을 하게 되면은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느냐?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커 파일을 만들 때 그 제가 제공해드린 메모장 좀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타 방지를 위해서. 자, 교재 실습 파일 도커 책에 가시면 제15장 도커 컴포즈 그러면 345페이지 345 도커 파일이라고 있어요. 일단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앞전에 봤었던 도커 파일 내용이죠. 자, from 파이썬 3.6, 좀 옛날 버전 사용하네요. 그래서 파이썬 태그 3.6 버전 갖고 온 다음에 요 레이블은 주석이라고 했죠. 네, 주석. 나중에 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제작한 이미지를 인스펙트로 봤을 때 얘 레이블이라고 하는 키에 이러한 내용이 작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석 같은 개념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런. 자, 런을 통해서 뭘 업그레이드 하죠? PIP를 이용해서 PIP를 업그레이드 하죠. 파이썬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 이런 것들을 PIP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마치 우리 리눅스에서 레드햇 계열 같은 게 뭐가 있죠? 저장소로부터 패키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때 쓰는 게 유미 있잖아요. 네, 또 뭐가 있지? DNF. 그 다음에 데비안 계열에서 뭐가 있죠? apt-ge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ap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파이썬 환경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려면 PIP라고 하는 도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PIP 업그레이드를 일단 진행을 하고 이런 거를 런으로 해야죠. 명령 실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env 환경변수 하나 설정하는데 환경변수 이름은 앱 언더바 패스. 그리고 보니까 변수값은 뭐예요? 디렉토리인 거였죠? 네, 뭐 OPT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경로를 요란 이름의 환경변수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자, 그다음 카피합니다. 자, requirement.txt를 여기 환경변수에 복사를 한대요. 요 환경변수가 어디야? 여기 아닌가? 그래서 요 파일을 컨테이너 이쪽 디렉토리에다 복사합니다. 자, 그럼 requirement.txt는 ls하고 엔터에서 보면은 여기 사전에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죠. 자, 캣으로 열어서 보면은 뭐가 작성되어 있어요? 플라스크 1.0 레디스라고 작성되어 있지. 플라스크는 파이썬에서 그 웹 서버 구동을 시켜주는 녀석이고요. 어? 레디스는 그 DBMS 역할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requirement.txt에다가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을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 파일을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에 이제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런을 통해서 pip install 여기 디렉토리 안에 requirement.txt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파일 안에 작성된 라이브러리가 뭐죠? 이거 두 개죠. 예. 그럼 컨테이너에서 이 PIP를 통해서 그 플라스크 1.0과 레디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카피를 연달아 세 번 하네요. 자, app.py를 여기 디렉토리에 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호스트 디렉토리에 app.py 있어요, 없어요? 네, app.py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만들면 되고 그다음 스태틱 디렉토리를 여기 디렉토리에 스태틱으로 복사를 하겠다 합니다. 여기 스태틱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템플릿 디렉토리를 여기 컨테이너 이쪽 디렉토리에 템플릿 디렉토리로 복사한대요.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ls 아니다. 트리 스태틱 하면은 자, 스태틱 디렉토리에 뭐가 있습니까? CSS 파일과 이미지 파일 12개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트리 템플릿 하면은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 파일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 app.py만 없고 요 디렉토리를 컨테이너 쪽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포트 번호 80번 씁니다라고 안내하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 CMD. 자, CMD는 이미지를 빌드할 때 실행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 빌드된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구동할 때 실행할 명령이죠. 그럼 이 빌드된 이미지로 컨테이너 구동하면은 컨테이너에서 뭐가 실행돼요? 파이썬으로 여기 디렉토리에 app.py가 실행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저희는 요 app.py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일단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vi 편집기로
자, 도커 파일. 자, vi 한 칸 띄고 도커 파일. 자, 입력 모드 A. 자, 그리고 메모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예, 저장하고 나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돼야 되는 파일이 app.pi가 있는데, 얘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지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vi 편집키로 app.py, 자, vi, 한칸 뜨고 app.py, 자, 입력 모드 A. 자,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놓은 346페이지 app 언더바 py, 네, 파이썬 코드인데요. 자, 보니까 플라스크랑 뭐, 렌더 템플릿, 레디스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OS 랜덤 다 임포트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랑 모듈을 불러오는 그런 그 코드예요. 파이썬 코드.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한 변수, 레디스라는 변수에 이 함수 값들을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리스트라고 해요. 리스트. 리스트 배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자, 밑에 보면은 define index, 이미지 패스는 이미지스 변수 안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랜덤 모듈에서 지원하는 초이스를 통해서 12개 사진 파일 중에 하나를 뽑아요. 뽑아서 어떻게 요 경로랑 이어쓰기해서 요 변수에다 넣는 거죠. 그 다음 카운트에다가는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인크리먼트,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함수 또는 클래스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값을 카운트 변수에 넣고 이제 리턴합니다. 그래서 뭘 리턴하느냐? index.html, 이미지 패스, 그다음 access count, 카운트 값 요거. 그리고 밑에는 이제 포트번호 80으로 접근되게끔 플라스크 관련 설정인데, 그래서 이 app.pi가 실행되면은 요 사진 파일 12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계속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계속 증가될 겁니다. 카운트. 그 레디스에 계속 카운트가 증가될 거예요. 자,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 자, 그러면은 도커 파일에서 복사할 app.py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커 컴포즈에서는 빌드 점 도커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커 파일도 준비했지. 그다음에 복사가 돼야 되는 컨테이너 쪽으로 복사가 되는 app.py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도커 컴포즈 of -t. 자,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찾아서 저 안에 있는 코드를 보고 컨테이너를 생성 구동을 합니다. 근데 웹서버는 빌드점이니까 일단 도커 파일 이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이미지가 빌드되면은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겠지만 먼저 누구부터? 레디스부터 구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동하겠죠? 자, 그래서 엔터. 자, 보니까 뭐부터 풀링하죠? 레디스부터 이미지 풀링하죠? 자, 그 다음에는 저거예요. 그 웹서버 컨테이너. 지금 도커 파일, 이건 도커 파일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도커 파일 통해서 파이썬 이미지 받아오고, 레이어별로 받아오고 있고, 네, 이미지 이제 빌드를 하겠죠. 이제 작업 여기 런 보이고, 다 끝났네.
예,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도커 컴포즈로 그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들하고 한번 해봐요. 도커 네트워크 LS. 이름은 디렉토리 이름, 언더바 디폴트 이런 식으로 브릿지 타입으로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 컨테이너 두 개는 이쪽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쪽 브릿지가 아니라.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에서 보면은 컨테이너 두 개 구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 도커 컴포즈 명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커 컴포즈 ps-a.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 컨테이너 확인했을 때 썼던 리스트 그 ls잖아요. 그죠? 근데 도커 컴포즈 명령도 있어요. 도커 컴포즈 ps-a. 그래서 여기 서비스 레디스 웹서버. 저 서비스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서비스 이름. 그러니까 원래 컨테이너 이름은 아니죠. 근데 제가 편의상 그냥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도커 컴포즈 서비스 이름이라고 하고 컨테이너 이름은 별도로 있어요. 그 설정 가능하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 C URL http 192.168.2.10번 여기 웹서버 포트 포워딩 8080 해놨으니까 자, 인덱스 내용 응답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웹브라우저로 http 192.168.2.10번 네, 접속되고 F5번 누르면 자, 액세스 카운트 계속 증가되죠? 요거는 이제 레디스 쪽에서 접속 기록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출력하도록 지금 그 앱.pi에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어때요? 계속 랜덤하게 바뀌죠? 그래서 닫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도커 컴포즈 ps-a 하면은 지금 상태가 업인데 도커 컴포즈 스탑. 자, 스탑하면은 애들 둘 다 어떻게 돼요? 상태가 엑시티드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스타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커 컴포즈 스타트 하시면 돼요. 스타트 하시고 그럼 스타트 됐다고 나와 있고 네. 다시 도커 컴포즈 ps-a 하면은 네, 업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네, 도커 컴포즈는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구동하면요. 그 컨테이너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브릿지 타입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한번 인스펙트로 보시면 이름이 좀 길죠? 10 언더바 컴포즈 웹서버 이름이 앞에가 이 디렉토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값이 설정하지 않으면. 자, 엔터. 그 네트워크만 보시면은 네트워크 보니까 이 도커 컴포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쓰는 거 같죠? 레디스도 탭 눌러서 확인하면은 얘도 도커 컴포즈가 만든 네트워크를 쓰는 것 같아요. 브릿지 타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건데 삭제는 도커 컴포즈 다운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썼던 명령 쓰셔도 돼요. 도커 컨테이너 RM 마이너스 F. 그걸로 삭제해도 되는데, 근데 도커 컴포즈 다운을 하게 되면은, 지가 만들어준 네트워크도 같이 삭제를 해주는 거 같죠? 자, 도커 컴포즈 PS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LS, 그다음 도커 볼륨 LS 하면은 볼륨이 하나 있을 건데, 볼륨 좀 없앨게요. 자, 이렇게 정리작업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봐볼게요. 네, 뭐 첫 번째 예제부터
일단은 뭐 도커 컴포즈에서 사용하는 야물 파일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게 빌드 점은 도커 파일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해서 그 이미지를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디펜던스 오는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레디스 서비스가 먼저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구동하겠다라는 의존성 설정인데 야물 파일 포맷은 뭐 별도로 막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들여쓰기만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냥 들여쓰기만 잘 해주시고 하시면서 좀 많이 틀려봐야지 그 실력이 향상되지. 뭐 근데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자, 도커 컴포즈 점 야물 파일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요런 애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버전은 이젠 안 하셔도 돼요. 버전. 자, 요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버전을 넣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 해서 이제 구동하게 되면은 이 경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버전.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버전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볼륨.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이어서 보면은 네임. 네임은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름이 이 디렉토리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볼륨, 뭐 컨피그스, 시크릿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예제에서는 안 할 거고. 얘네는 저기 뭐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때 쓰는 녀석인데 주로 일단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버전은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도커 컴포즈 파일은 요런 파일로 됐을 때 자동 인식이 됩니다. composer.yml, composer.yml, 뭐 docker compose YAML, docker compose YML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파일 버전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지 지정. 자, 웹서버라고 하는 서비스. 이게 서비스 이름인데, 자, 이미지, 우분투 이미지 쓰겠다는 얘기죠. 컨테이너 구동할 때. 얘는 요러한 이미지를 쓰겠다. 얘는 요러한 이미지, 요러한 이미지를 쓰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도커 명령을 한다면 도커 이미지 풀 우분투 받아오고 컨테이너 구동 우분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지 빌드 저희 해봤어요. 빌드 한 칸 띄고 점.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을 이용한다?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먼저 빌드하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구동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도커 이미지 빌드 먼저 빌드하고 나서 그 빌드된 이미지를 쓰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도커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에 있고 이름이 다르면 빌드 한 칸 띄고 점 하시면 안 되고요. 컨텍스트 디렉토리 지정하시고 도커 파일은 요 녀석이야.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도커 이미지 빌드,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마이너스 F, 도커 파일, 그 다음 디렉토리 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그냥 조건 넣어서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주겠죠. 그럼 내가 생각한 거랑 100% 일치하지 않으면 중간에 몇 개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코드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다 외워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빌드할 때 뭐 인자가 필요하면은 아기먼트 S라고 하는 ARG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도커 명령으로 이미지 빌드할 때 인수가 필요하면은 빌드 아기먼트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요거를 해본 적은 없죠? 인수가 필요한 경우가 없었으니. 그다음에 커맨드 빈의 캘. 그러면 이게 뭐지? 원래 요 이미지는 빈의 배시잖아요. CMD가.
근데 뒤에다 빈에 캘하면은 캘린더가 실행되죠. 그 커맨드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엔트리 포인트를 직접 지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엔트리 포인트 옵션 쓰면은 엔트리 포인트는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걸로. 요걸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커맨드를 다른 걸로 변경하거나 만약에 엔트리 포인트가 없다면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거 링크스도 가능합니다. 링크스. 그러면은 요거 기억나십니까?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구동할 때 링크 MySQL 요 뒤에 거 필요 없어요. 네, MySQL 지정하면은 요 컨테이너에 그 etc의 호스트 파일에 IP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은 이름이 MySQL이라고 자동 등록됐던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포트 포워딩입니다. 포트 포워딩. 요거예요. 포트 포워딩 마이너스 P. 왼쪽이 리눅스 포트, 오른쪽이 컨테이너 쪽 포트가 됩니다. 다운표 안에 넣어주는 거를 권장하는데,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다운표를 없애볼게요. 이게 어떤 애들은 다운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운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자, 다운표 없이, 예, 잘 되는 것 같죠? 예, 구동 잘 되고. 그래서 이거 숫자를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운표를 넣는 개념인데, 이 도커 컴포즈에서는 그래도 다운표가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또 없으면 또 오류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의존성 관계, 디펜던스 온. 이 가상화랑 클라우드 이런 거 할 때 의존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존성. 자, 그러면은, 요렇게 만약에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 웹서버 컨테이너는, 편의상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웹서버 컨테이너는 먼저 구동되는 게 아니라 언제 구동이 되는 거지? 자, DB1과 DB2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고 나서 구동되겠죠? 만약에 이 디펜던스 온이 없다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구동이 됩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의존성이 있으면 DB1과 DB2가 구동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동이 되더라. 그럼 이걸 명령을 한다면 도커 컨테이너 런 마이너스 D 네임 DB1 DB2 구동하고 그다음에 웹서버 구동하면 되는 거죠. 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환경 변수도 설정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에. 자, environment라고 하는 요소 이름으로 환경 변수를 구성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이픈이 있으면 배열이라고 했죠. 배열 형식. 자, 배열 형식으로 환경 변수 지정할 때는 환경 변수 이름, 등호, 그다음에 변수값. 그다음에 해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 하이픈 없이 그냥 환경 변수 이름인데 키 밸류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콜론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런 오류 나겠죠? 오류? 근데 배열 형식인데 여기를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런 또 오류 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서 쓰세요. 나는 배열 형식으로 그냥 마이웨이 할래. 그냥 이걸로 쭉 할래 하시는 분들 이걸로 하시고, 나는 해시 형식으로 할래. 키 밸류 형식으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계속 하시면 되겠죠. 괜히 섞어 쓰면 헷갈리니까. 도커 명령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긴 등호로 하죠. 등호. 컨테이너마다 환경 변수가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MySQL 같은 애들, 마리아DB, 뭐 루트 계정 패스워드 막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환경 변수가 많으면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불러와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VI 편집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VI 편집기로 뭐 env 파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파일 안에 환경 변수 이름과 변수값
환경 변수 이론과 변수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커 컴포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env 파일은 파일명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 파일 안에 있는 환경 변수를 불러와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명령을 할 경우에는 env 파일은 env 파일이다. 이렇게 가능하더라. 근데 만약에 환경 변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어? 뭐 명령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환경 변수 파일 위치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대요. 그럼 경로 지정하시면 돼요. 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안에 앱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경우, 얘는 완전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 절대 경로로 지정도 가능하더라. 자, 요거는 컨테이너 이름입니다. 컨테이너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디렉토리,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이름,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 다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나는 확실하게 설정하려면 컨테이너 언더바 네임은 마이웹. 스네이크 표기법인 것 같죠? 요거죠, 요거. 레이블은 주석과 같은 개념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다음 볼륨 설정. 자, 볼륨즈 안에다가 컨테이너 디렉토리만 지정하면은 볼륨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근데 볼륨 이름이 어떻게 생성되지? 해시 값으로 길게 생성되겠죠? 얘는 볼륨을 지정했죠? 볼륨. 그래서 볼륨 이름, 컨테이너 디렉토리. 자, 요거는 이제 뭐지? 볼륨 방식이 아니라 리눅스 디렉토리니까 바인드 마운트 방식이 되겠죠? 네, 현재 디렉토리에 캐시 디렉토리랑 컨테이너 디렉토리 연결하겠다. 명령을 하면 요거잖아. 마이너스 V. 이런 식으로. 얘도 뒤에다가 arrow 붙이면 리드 온리만 됩니다. 컨테이너 쪽 디렉토리는 읽기 전용.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도커 명령으로 했던 것들을 이 야물 포맷으로 네, 표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좀만 하면은 다 잘 하시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이 서브라임 텍스트에다가 같이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자, 도커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내용인데 저거를 도커 컴포즈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서비스. 자, 이렇게 나오면 엔터하면 요게 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방향키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자, 서비스 이름은 웹서버라고 하고, 자, 컨테이너 네임, 뭐, 썸, 엔지닉스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엔지닉스고, 자, 얘도 그러네. 자, 이럴 때는 방향키 그냥 아무거나 좀 위아래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볼륨 설정 있네요. 자, 볼륨 설정 같은 경우는, 예, 요런 식으로 리스트형으로 하셔도 되는데, 배열 형식으로 할게요, 배열 형식. 배열 형식이 권장사항이거든. 그래서 엔터하고, 자, 가끔 이렇게 들여쓰기가 안 되시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스페이스바 두 번. 썸, 컨텐츠. 네, 그래서 도커 명령을 했을 때랑,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로 제작했을 때랑, 요거 이게 같은 개념 아시겠죠? 동일한 동작. 그래서 컨테이너 네임, 이거.
그러니까 이미지, 이거. 그 다음에 볼륨, 요게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D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마이너스 D는 도커 컴포즈, 마이너스, 업, 마이너스 D,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자, 그 다음에 요거. 싹 다 지우고요. 연습해야 되니까. 서비스, 또 이름 서비스 이름과 웹서버로 하고. 자, 컨테이너 네임, 썸, 엔지닉스, 이미지.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썸, 컨텐츠, 엔지닉스래요. 자, 포트 포워딩, 포트스. 얘는 배열, 8080에 80. 다운표는 없어도 동작은 되지만, 대부분, 다운표 이렇게 문서 보면은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컨테이너 네임, 요거죠? 그 다음 이미지, 이거죠?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요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동작은 도커 컴포즈를 실행할 때 뒤에다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다 됐습니까? 자, 그 요것도 같이, 자,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다시. 서비스, 이름은 웹서버로 할 거고, 자, 컨테이너 네임, 마이, 다시 엔지닉스, 그다음 이미지, 엔지닉스, 이미지 여기 엔지닉스죠? 그다음 볼륨이 있네, 볼륨. 자, 볼륨즈, 슬래시 호스트, 패스, 엔지닉스.conf. 얘는 볼륨이 파일을 지정했네, 그냥. 엔지닉스, 엔지닉스.conf, 바로.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명령 있지 않나요? 음? 그러면 이거는 커맨드. 얘도 배열로 할게, 배열. 커맨드, 엔지닉스, 디버그, 마이너스 G인데, 이건 다운표 안에 넣읍시다. 뭐 얘도 다운편에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얘 기호 때문에 일본 넣은 거예요. 이런 기호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제작에서 이제 오류 같은 게 나오면은 막 다운표 넣어보고 빼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겠죠. 네. 자, 도커 오브 사이트 몽고 내용 분석 및 실습에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 도커 오브 사이트가 똑같은 IP로 여러 번 접속하면은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앞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냥. 자, 요쪽 실습은 뭐냐면은 그 몽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게 DBMS고요. MySQL 마리아DB 같은 DBMS고 얘는 뭐냐? 얘를 웹브라우저로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얘를 뭐 관리할 수 있는 그 웹 UI를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이트, 이게 도커브 사이트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제 거 보시면. 자, 몽고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몽고라고 해서 공식 이미지가 있고 자,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설명에 명령어로 할 경우 그 다음에 또 모두 바로 있죠. 도커 컴포즈를 할 경우 또 내용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자기 환경에 맞게끔 이런 변수값, 이런 밸류만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몽고 이스프레스 여기 있거든요. 공식 이미지.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은 명령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이름들, 얘는 도커 컴포즈는 없는, 얘는 명령어만 나와 있네. 네, 명령어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명령어로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디렉토리는 좀 이동해서 할까? cd 점점, cd 11 언더바 컴포즈 몽고, 자, 디렉토리 이동이 됐으면, 자, 네트워크 하나 만들게요. 자,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마이넷, 자, 도커 네트워크 ls, 자, 브릿지 타입으로 그 마이넷이라고 하는 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커 서치, 예, 몽고라고 검색하시면, 자, 이게 맨 위에 몽고DB, 예, 오피셜 이미지,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그러니까 몽고DB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먼저 명령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이름은 뭐 몽고라고 하고, 옆으로 길어지니까 2차 프롬프트 쓸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자, 리스타트 오레이즈는 실습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지? 호스트가 재부팅 되어도 컨테이너도 다시 업으로 되도록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컨테이너는 이 호스트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니까 지금은 동작을 하더라도 이 도커 1번 호스트가 재부팅 되면은 컨테이너가 종료될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니까. 근데 이게 리스타트 오레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으면 도커 1번 호스트가 재부팅이 되어도 컨테이너도 바로 그냥 업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이넷 사용하는 걸로 해주시고 자, 그다음 이 DBMS와 관련된 컨테이너들은 대부분의 환경 변수 설정을 하는데 거의 필수로 하는 게 그 계정 이름이랑 패스워드 그걸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원래 도커 브 사이트에 같이 접속해서 하시면 편하겠지만 지금 똑같은 IP로 여러 번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만 여기 보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미나이한테 물어볼래요? 제미나이에 가서 왜냐면 입력하다가 이제 오타를 많이 입력하시니까 복사해서 쓰려고 몽고 환경 변수 유형이라고 검색 이게 더 낫겠다. 자, 제미나이 또는 챗GPT에다가 몽고 환경 변수 유형이라고 검색하시면 하셨어요? 요 두 개가 필요하거든. 얘는 없어도 돼요, 우린. 그래서 이거 복사하세요. 몽고 initdb 루트 유저네임. 자, 여기다 넣어주시고 루트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몽고 이니트 db 루트 패스워드, 그다음 패스워드를 이그젠플로 할게요. 한 카드 역슬래시.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입력하다가 오타 입력이 많아서 복사해서 쓰시는 걸로. 그래서 제미나이 또는 챗GPT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도커브 사이트에 와서 얘를 복사했었거든. 요거. 근데 지금 동일한 IP로 이 도커브 사이트 여러 명 접속이 안 되니까 그냥 제미나이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 여기 15장 도커 컨버즈 폴더 보면은 여기에도 있어요. 361. 그 여기에도 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역슬래시 2차 프롬프트 해주시고 한 칸 띄고 역슬래시. 자, 이미지 몽고. 자, 그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자, 몽고 익스프레스. 자, 이거 여기까지 복사하면 되겠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요 이름만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몽고 익스프레스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야 돼서 포트 포워딩 해줘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얘가 아마 8081을 쓸 거예요. 컨테이너가. 그래서 호스트도 8081 놀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환경변수 설정해야 되는데 얘는 환경변수를 필요한 것만 설정할게. 얘가 얘를 웹브라우저로 관리하는 용도로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잖아요. 요걸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 로그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 몽고DB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는 환경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미나이에다가 네, 몽고 익스프레스 얘도 환경변수 유형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몽고 익스프레스 환경변수 유형. 됐어요? 여기서 요거 있죠. 미 컨피그 베이지어스 유저네임과 베이지어스 패스워드는 그 몽고 익스프레스에 접속할 때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기본값이 있어요. 어드민 패스워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저희는 안 할 거고 저희가 필요한 게 요거예요. 몽고 익스프레스가 몽고DB를 로그인해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그 환경 변수가 요거야, 요거. 요거 두 개. 미 컨피그 몽고DB 어드민 유저네임과 어드민 패스워드. 혹시 찾았나요? 자, 그 요거 미 컨피그 몽고DB 어드민 유저네임 환경 변수 마이너스 2 로트 역슬래시 그다음에 패스워드 이그젠플. 아, 얘를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요 녀석이 몽고 익스프레스가 여기를 로그인을 해야지 관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몽고DB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환경 변수로 만들어 놔야 돼요. 되었어? 그러면 이 몽고 익스프레스가 이 몽고DB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로그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경 변수도 하나 설정하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은 위로 좀 올리시면은 저랑 좀 출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요거 어, 미 컨피그 몽고DB URL 이라고 있나요? 자, 서버 포트 인증 정보 한 번에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등호. 자,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여기 형식 밑에 나와 있네요. 예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요것만 바꾸면 돼. 우리는 어드민이 아니고 루트, 이그젠플, 그다음에 요거 몽고DB가 아니라 몽고. 요 녀석의 이름을 몽고로 했잖아요. 네, 그 몽고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역슬래시, 그다음에 몽고 이스프레스. 자, 본인이 맞는 걸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361, 362에 있어요. 이 메모장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몽고 DB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니까 지금은 도커 컴포즈로 하기 전에 그 명령으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명령으로. 자, 몽고 이미지 지금 다운로드 중이고요. 레이어별로. 네, 용량이 좀 되나 봅니다. 자, 이거 되신 분들은 이어서 바로 네, 몽고 익스프레스도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네, 몽고 익스프레스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웹브라우저로 그 UI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되신 분들은 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도 뭐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몽고 익스프레스, 도커 컨테이너 ls-a, 자, 그 몽고DB 업, 그 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도 업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마 쟤네들 이미지들이, 자,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몽고, 자, 몽고 이미지 인스펙트, 저희가 볼륨 설정을 안 했죠? 둘 다. 네. 근데 아마 이미지상 볼륨 설정 되어 있을걸? 확인해 보면은, 컴피그 밑에 여기 볼륨, 저, 볼륨 두 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CMD가 몽고 D, 그 몽고 데이터베이스 실행하는 겁니다. 이 스크립트의 인작값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네, 포트 번호 27017번 쓴대요. MySQL이 뭐 TCP 3306 예약해서 쓰듯이 이 몽고 데이터베이스는 27017번 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몽고 익스프레스에서 여기 27017번이 이 녀석의 포트 번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도 인스펙트로 보시면 얘는 볼륨 설정은 없고요. 얘는 포트 몇 번 쓴대요? 808이 씁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스크립트, 그 다음 몽고 익스프레스 얘를 요놈의 인적값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 아니, 그럼 도커 볼륨 LS 하면은 볼륨도 두 개가 있겠네요. 몽고가 볼륨 두 개가 있었으니까.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로그스, 네, 몽고 익스프레스 로그를 확인하시면 그 몽고 익스프레스를 그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는 뭐래요? 패스래요. 자, 그럼 브라우저 실행해서 포트가 8081이죠. http 192.168.2.10번에 콜론 포트 8081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는 패스 로그인 저희가 접속한 게 몽고DB가 아니라 몽고 익스프레스고 이 몽고 익스프레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몽고DB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웹 UI를 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볼래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여기 테스트 DB 생성되잖아요. 그죠? 네, 딜리트, 네, 딜리트. 뭐 저희가 이제 뭐 몽고 DB, 몽고 익스프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일단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었다는 거. 네, 닫아주시고, 네, 컨테이너 삭제할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 RM-F, 몽고랑 몽고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도커 볼륨, 푸른 -A, 아이고, 예스. 자, 네트워크 삭제할게요. 예스. 이미지는 삭제하지 마세요. 바로 어차피 쓸 건데. 삭제하지 마시고. 그래서 컨테이너 삭제하시고, 볼륨 다 삭제하시고, 네트워크도 다 삭제하시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그 도커 컴포즈를 한번 해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이어서 볼까요? 자, 그럼 방금 도커 명령으로 했던 것들을 그 도커 컴포즈로 만들어서 하는데, 자, 싹 다 지우고 연습하는 거니까. 자,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을 그냥 몽고라고 하고, 자, 이미지 이름, 그 다음에 리스타트, 오레이시.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안 해도 어차피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는 패스하고, 환경변수, 이거 다 입력해야 돼. 환경변수, 인바이론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배열로 하셔도 되고, 해시로 하셔도 되는데, 해시로 할까? 자, 복사해서, 해시 형식 하려면 이게 콜론으로 바꿔야죠. 네, 복사해서, 네, 환경변수는 메모장 있는 거 복사해서 하세요. 자, 그러면 몽고DB 끝. 그다음에 몽고 익스프레스 서비스 이름 몽고 익스프레스 이미지는 몽고 네, 이미지 이름은 몽고 하이픈 익스프레스입니다. 아, 리스타트 오레이즈 얘는 포트 포워딩 포트스 8081 8081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변수 위에 인바이론먼트 자, 이도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해시 형식이니까, 해시 형식으로 할 거니까 이거를 플론으로, 키 밸류 형식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 이 도커 명령어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도커 컴포즈 하면 어렵죠.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근데 이 도커 명령어로 하셨던 분들은 이 도커 컴포즈가 어려우면 안 돼요. 기존 했던 거를 그냥 코드로 다르게 표현해서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내용들은 똑같은데. 그리고 환경 변수도 오타가 있을 리가 없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쓰시고 있으니까. 그 배열 형식이 아니라 키 밸류 해시 형식으로 했으니까 이 콜론으로만 잘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음, 음. 네, 제작됐어요? 자, 그럼 여기 VIP 인젝키로 도커 다시 컴포즈 .yml. 자, 입력 모드. 자, 일단 엔터하고 입력 모드 A. 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 ESC 그다음 콜론 WQ 엔터 저장. 그다음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 백그라운드. 기존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운로드는 할 일이 없고 바로 구동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자동 하나 만들어주고 이 네트워크를 씁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PS-A. 자, 몽고 업 됐고요. 몽고 익스프레스도 업 됐네요. 그다음 도커 네트워크 LS 하면은 자, 요러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 저희가 네임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일단 디렉토리 이름명, 서비스 이름, 뭐 그다음 이름은 디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네요. 그다음에 볼륨도 있겠죠. 아까 몽고DB는 몽고 이미지는 볼륨 설정 있었으니까 네, 볼륨 두 개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몽고 컨테이너 로그스 네, 컴포즈로 확인하죠. 얘도 컴포즈로 로그스가 있거든요. 자 도커 컴포즈 로그스 몽고 익스프레스. 자 그럼 몽고 익스프레스 아이디 패스워드 어드민 패스라고 나오죠. 네, 그럼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v.168.2.10번에 포트 8081.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원래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이거 인터넷 기록 삭제하고 다시 해볼까요? 다시 접속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죠? 아니, 쿠키 정보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드민 패스, 로그인 잘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보시면, 테스트 DB,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딜리트, 이름 넣어주시고, 딜리트, 삭제도 잘 되는 거 닫아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컨테이너가 두 개밖에 없어서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 네. 그러니까 이 도커 컴포즈는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뭐한 번에 만들 때 그때 쓰시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 작업. 자, 도커 컴포즈 다운. 네, 그럼 컨테이너 다 삭제하죠. 네트워크도 삭제합니다. 자, 네트워크도 삭제가 됐고요. 네, 볼륨 네, 삭제. 네, 이미지는 그냥 냅둘게요. 나중에 싹 다 풀어는 없앨게요. 네, 정리 작업 다 되셨나요? 네, 되었으면은 예제 하나 더 비슷한 거. 네,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만드는 건데 이것도 명령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cd.ls cd 12번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명령어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자, 포스트그레스 SQ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미너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아, 요것도 DBMS입니다. 그 MySQL, MariaDB, 몽고DB처럼 DBMS. 네트워크를 하나 얘도 만들어서 할까요?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마이넷. 자, 그럼 네트워크 마이넷 만들었으면 메모장에다가 명령어로 자, 포스트그레스 SQL 컨테이너를 구동하는데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이름은 DB 네, 한 칸 뒤에 역슬래시 리스타트 오레이지 한 칸 뒤에 역슬래시 그다음 네트워크는 마이넷 자, 얘도 환경 변수가 있는데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포스트그레스 SQL 환경 변수 유형 어, 그게 안 나오네. 자, 이렇게 검색해 주실래요? 컨테이너 구동 시 포스트그레스 SQL 환경변수 유형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필수. 요 포스트그레스 SQ, 포스트그레스 언더바 패스워드. 아니, 포스트그레스를 써보지도 않은 분들인데 환경변수 이름을 어떻게 알아, 처음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야지. 자, 패스워드는 이그젠플로 할게요. 이그젠플. 한 칸트 역슬래시,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어드미너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름 자체를 그냥 어드민으로 하고, 얘는 포트가 8080으로 이렇게 아마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가. 얘는 환경 변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럼 포스트그레스 SQL 먼저 복사해서, 아이고, 붙여넣기.
구동 다 되셨으면은 어드미너 이 녀석도 구동해 주시고, 이 어드미너 이 녀석은 그 포스트그레스 SQL뿐만 아니라 MySQL이랑 뭐 다른 애들도 그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가 되는 녀석이 하거든요. 자, 다 되어 있으면은 도커 컨테이너 ls-a. 자, db 컨테이너 업, 네, 어드미너 업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얘도 그 이미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커 이미지 인스펙 ls. 자,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포스트 SQL. 자, 인스펙트로 그 컨피그 쪽 보시면은 자, 얘는 포트 번호 5432 쓴다고 나와 있죠. 5432번. 그 예약된 거고. 얘도 볼륨이 하나 있네요. 그죠? 볼륨. 그다음에 어드미너는 8080 쓴다고 안내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볼륨은 없네. 그 볼륨 하나 생성됐겠다. 그죠? 아이고, 마이너스 있네. 자, 포스트 그래서 SQL이 사용하는 볼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한번 해보는데 어드미너가 포트 포워딩 8080, 8080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2.10번에 포트 8080. 자, 데이터베이스 형식 MySQL 마리아DB가 아니라 요거 포스트그레스 SQL 있죠? PSQL 요거 선택하시고 서버는 DB, 사용자는 포스트그레스 이게 아마 기본값인가 그럴 거예요.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는 우리가 이그젠플로 했었죠. 환경 변수로. 이그젠플 포스트그레스 SQL 서버는 DB 포스트그레스 잠깐만 스펠링 이상하다. 비밀번호는 그 이그젠플 저희가 환경 변수로 입력한 거. 로그인 로그인 되는 거 같죠? 예.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클릭하면은 뭐 테스트 DB 저장 이렇게 테스트 DB가 생성이 됩니다. 삭제래.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볼륨이 하나 생성됐었죠?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만들었었고, 이미지는 지우지 마시고요. 자, 삭제 다 되셨으면은, 자, 요거를 도커 컴포즈로 만들어서 해보죠. 자,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싹 다 지워주시고, 자, 서비스, 아니면 요거를요, 복사한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해놓고,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로 제작하면은 이렇게 다 해주지 않냐? 복사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저희는 연습하는 거니까 직접 만들죠. 자, 서비스 이름 DB로 그냥 하고 이미지 포스트 그레스 리스타트 올웨이즈
그다음 환경변수, environment, 요거는 환경변수는 복사. 자, 배열 형식으로 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해시 형식으로 하면은 앞에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드미너, 이미지, 얘도 리스타트 오레이즈, 포트 포워딩, 이게 끝이죠. 자, 제작 다 되셨으면은 VI 편집기로 도커 다시 컴포즈 YML, .yml, 자, 입력 모드 A, 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저장. 자, 도커 컴포즈 마이너스,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T. 자, 그럼 네트워크 하나 생성됐고 컨테이너 두 개, 네, 스타트 됐대요. 자, 그럼 도커 컴포즈 PS 마이너스 A. 자, DB 서비스의 컨테이너 업 됐고 어드미너 서비스의 컨테이너도 업 됐네요. 그리고 볼륨도 하나 생성됐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생성해줬겠죠? 여기. 약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접속,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v.168.2.10번에 포트 8080. 자, 데이터베이스 형식 포스트그레스 SQL, 사용자 이름,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 유젠플. 네, 로그인. 자, 로그인 잘 되죠? 네, 그럼 닫아주시면 되겠고. 네, 정리 작업 할게요. 자, 도커 컴포즈 다운, 그다음에 도커 볼륨, 풀음, 마이너스 AS, 그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풀음, 예스, 그다음에 도커 이미지, 풀음, 마이너스 AS. 자, 정리 작업, 네, 되었으면 cd.ls, cd 13번 컴포즈 업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할게요. 네, 교재는 376페이지 쪽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 그 도커 컴포즈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알아보는 건데, 자, 저희는 지금 여기 가운데 하이픈 없이 하고 있죠. 옛날 버전들은 여기 하이픈이 있었었는데, 자, 그러면 저기, 자, 서버 언더바 A, 이미지, 엔지닉스, 서버 언더바 B,
이미지, 레디스, 레디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래요? 자, 되었으면은 vi 편집기로 도커 다시 컴포즈 점 야물 yml. 자, 입력 모드 A. 자,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저장. 자,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T. 예, 되셨어요? 자,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은 컨테이너 생성 시작 구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작업은 도커 컴포즈 ps-a 하면은 컨테이너 구동됐죠. 자, 삭제할 때는 도커 컴포즈 다운하면은 삭제가 돼요. 리무브 됐다고 나오죠. 자기가 만든 네트워크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커 컴포즈, 여기 안 찍혀 있네. 자,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인데, 마이너스 두 개, 스케일 서버 언더바 A, 서버 언더바 A는 다섯 개, 스케일 서버 언더바 B는 10개. 이러면 서버 언더바 A 서비스의 컨테이너는 다섯 개, 서버 언더바 B 서비스의 컨테이너는 10개를 만들어요. 네, 돼 있으면은 네, 도커 컴포즈 ps-a. 자, 서버 언더바 A 1, 2, 3, 4, 5 10개, 아니 5개죠. 그다음에 서버 언더바 B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생성됐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케일업한 옵션을 쓰면은 개수를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삭제. 자, 삭제가 되어 있으면은 다시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가 한 개 한 개씩만 네, 생성되도록 해주시고요. 자, 생성이 됐으면 자, 로그스를 먼저 봐볼게요. 로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도커 컴포즈 로그스 서버 언더바 A. 서버 언더바 A 서비스의 컨테이너 로그가 나오고요. 서버 언더바 B 하면은 네, 서버 언더바 B 서비스의 컨테이너 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실시간으로 보려면 마이너스 F 옵션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F 옵션. 자, 그리고 여기 만 적어놨지? 얘도 이스큐트가 있어요. 이스큐트. 자, 도커 컴포즈 이스큐트 IT 서버 언더바 A 비넷 배시. 네, 그럼 비넷 배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엑시트 나오시면 되겠고. 근데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도커 컴포즈 런 서버 언더바 A는 비넷 데이트. 자, 그럼 비넷 데이트가 실행돼서 출력됐죠.
예, 근데 런이면 이거 하나 또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어때요? 하나 생성되고 10초 전에 생성됐고 exit도 됐죠? 그러니까 런은 하나 더 구동하겠다는 얘기 알겠죠? execute랑 달라요. execute는 현재 구동된 그 컨테이너의 프로세스를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런은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커 컴포즈 다운, 도커 컴포즈 ps-a. 자, 저거 그대로 남아있죠? 예, 강제로 이걸로 지우실래요, 그냥? 다운했을 때 엑시트 되는 같이 삭제가 안 되네요. 응. 삭제 다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도커 컴포즈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뭐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파지, 언파지, 이거 한 방에 쭉 봐보죠. 킬까지. 자, 도커 컴포즈 스탑 확인하면은 애들 다 어떻게 됐죠? 네, 스탑 됐죠? 음. 다시 스타트 하면은 스타트가 되겠죠? 만약에 나는 저기 서비스 그 서버 언더바 A 쪽 컨테이너만 스탑하고 싶어. 그럼 도커 컴포즈 스탑한 다음에 서비스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서버 A만 애시트 되죠. 다시 서버 A만 스타트 하면은 그 서비스 이름 넣어주시면은 서버 A만 다시 스타트가 되고. 자, 이번에는 도커 컴포즈 리스타트 하면은 뭘까요? 아마도 재시작이 되겠죠? 네, 그 여기 시간 보면은 1초 전에 스타트가 됐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스타트 재시작이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도커 컴포즈 파즈 하시면 잠시 일시 정지. 업인데 잠시 정지한 거죠. 일시 정지. 일시 정지를 풀려면 언파즈 하시면 일시 정지를 풉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파즈, 언파즈. 그다음에 컴피그는 도커 컴포즈 컴피그 하시면 야물 포맷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현재 구성된 환경을 야물 포맷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자, 킬. 강제 종료가 되겠죠? 자, 도커 컴포즈 킬 하고 엔터. 네, 상태가 엑시티드인데 137번이죠. 마이너스 128 하면은 9 나오잖아요. 9가 강제 종료 그 신호죠. 9번 신호. 킬 마이너스 L에서 보면 요거잖아요. 강제 종료. 네, 다시 스타트 도커 컴포즈 스타트 스타트가 됐고요. 특정 애만 강제 종료하려면 서비스 이름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엔 도커 컴포즈 킬 마이너스 S 직접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본값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기본값이라 안 해도 되겠죠? 음. 그리고 RM은 지우는 겁니다. 도커 컴포즈, RM, 서버 B, S, 이러면 서버 B를 삭제를 하겠죠? 네, 골라서 삭제할 때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운하면 다 다운되잖아. 다 삭제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도커 이제 삭제할 건데 도커 컴포즈 다운할 때 뒤에다가 볼륨 하면은 혹시 그 도커 컴포즈로 그 컨테이너가 구동되면서 생성된 볼륨 있죠? 그것도 같이 삭제를 해줍니다. 네, 볼륨 없죠. 그러면 도커 컴포즈 ps-a 도커 네트워크 ls 없죠. 그다음에 도커 이미지 푸른 -a yes. 자, 그다음에 도커 시스템 푸른 -a yes. 자, 이렇게 정리 작업 한번 싹 다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 15장 그 도커 컴포즈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